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즐거운 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최대한 많이 해보고 결혼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였던 누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키 180에 얼굴은 평범하고 조금 웃기는 성격이라 대부분 여자들이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회사 면접 보러 온 여자가 지나가는데 너무 탐이 나게 생겼더군요. 키 167 정도의 하이힐을 신었고 머리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멋있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별로 없어서 면접 보고 나가는 누나에게 누나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누나가 바로 출근을 하였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랑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래도 점심 먹을 때는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근근히 말을 붙이며 친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하얀 피부에 이쁘고 귀여운 얼굴이라기보단 얼굴만 봐도 끼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술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살갑게 다가가서 그런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신입사원이 그를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4명이 같이 노래방 가서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이때 누나와 연락처 교환을 하고 집에 가면서 술에 취해서 카톡을 했는데 누나 너무 이쁘다 보고 싶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누나한테 답장해 왔는데 난 남자친구 있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쁘다 보고 싶다라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같이 술 먹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인 금요일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잘 먹던 누나가 많이 취하였어요. 저는 이때 누나의 연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술집에서 나와서 누나를 업고 가는데 자꾸 저한테 안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누나의 부드러움에 저의 아래는 크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나를 업고 우리 집에 도착하여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는 못하겠고 먼저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다리가 진짜 저의 팔보다 얇았지만 그래도 자연산 압승가는 컸습니다. 저는 잠을 자야 하지만 누나가 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옆에 누웠습니다. 누나 옆에서 30분 동안 잠자는 척하고 잠꼬대인 것처럼 저의 다리를 누나의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느껴지는 그 부분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슬쩍 자연산 승가를 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나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곳 위를 만지게 되었는데 이미 홍수가 났더군요. 누나의 덜렁대는 것을 걷어내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큰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저리고 떨려왔습니다. 저는 30초 만에 홍콩을 가버렸습니다. 누나에게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오래 가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진하였지만 이번에는 1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짬뽕을 시켜서 해장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누나랑 사이가 서먹해졌고 누나가 실망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간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카톡은 주고받고 하며 다시 사이가 좋아져도 뭔가 안 해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짜 2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형이랑 같이 술 먹자고 하고 술집에 갔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는데도 형과 누나가 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형이 해병대 나왔다길래 해병대 나온 친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친구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집 근처에서 술 마셔. 마침 근처에서 술을 마신다길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진짜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진짜 하고 싶은 누나가 있는데. 같이 온 형이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안 가고 누나를 데리고 갈 각이 안 나와. 그 형 해병대 나왔다는데 술 먹여 취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래, 지금 바로 갈게. 친구는 도와주겠다며 술자리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형, 제 친구 해병대인데 지나가다가 들린다는데 괜찮죠? 잠깐 왔다 간대요. 해병대 몇 기야? 그건 잘 몰라요. 그렇게 친구가 도착하고 친구는 형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취하기 시작하자 저는 몰래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누나,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누나의 팔을 잡고 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형이 같이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나 더 못 먹겠어. 아이, 왜 이러십니까? 해병대끼리라고 말하면서 친구는 일어나려는 형을 해병대의 힘으로 붙잡고 술을 먹였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저는 누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누나 그날 너무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누나가 일단 나 씻고 올게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소리 안 나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누나가 나오자 누나에게 나도 화장실 간다고 하고 볼일 보는 척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미리 한 발 뺐습니다. 한 발 빼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나와서 누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말하였습니다. 너 이러려고 술 마시고 거기에 친구 부르고 그런 거야? 누나의 말에 저는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누나, 근데 나 누나 진짜 좋아해. 처음 입사했을 때 내가 인사했잖아. 누나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 누나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나 무시하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이용해도 괜찮아. 누나가 너무 좋아서 그래. 저의 말에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하였습니다. 나도 사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5년이 넘었는데 관계도 거의 없었고 너한테 보고 싶다 좋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설레더라. 저는 누나 남자친구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 누나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좋게 봐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길래 누나가 말하는 도중에 저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누나도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누나와 물 흐르듯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즐거운 관계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생각하며 버티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누나랑 즐겁게 지냈습니다. 누나는 제가 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딩 동호회에서 미모의 두 여성이 사연자를 엄청 꼬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연자는 엄청난 외모를 가진 존잘남인가요?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40을 바라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 8년 차가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어느 정도 무뎌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며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한 취미가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자전거 라이딩에 눈길이 갔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하나둘씩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챙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언젠가 해보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결국 마음을 먹고 적당한 로드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봤습니다. 문제는 혼자 독학을 동기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동호회를 찾아보게 됐죠. 지역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한 동호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입 안내를 살펴보니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두루 모여 있고 주말마다 함께 라이딩을 즐기며 회식을 하기도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가입 신청을 넣었고 며칠 뒤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모임 때는 약간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첫 라이딩에서 저는 생각보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운동신경이 괜찮았고 틈틈이 러닝이나 헬스도 다녔던 터라 초보치곤 꽤 잘 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오, 처음 나온 분인데 페달이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속도도 괜찮고 중간중간 스프린트 할 때 폼이 좋으신데요. 이런 칭찬이 쏟아지다 보니 동호회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호감 섞인 반응을 보인 건 2명의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한 명은 동호회 닉네임이 새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이었습니다. 새벽은 30대 중반으로 활달한 성격이었고 수진은 20대 후반으로 약간 수줍음이 많지만 금세 다정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었죠. 두 사람 다 자전거를 탄 지 몇 달 정도 된 초중급자였는데 제가 보기에 꽤 실력이 좋았습니다. 보통 라이딩 후엔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편이라 그날도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과 수진이 그냥 가기 아쉽다며 저에게 초면이지만 좀 더 얘기 나누며 친해지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미 일정이 있거나 피곤해서 돌아갔는데 저도 특별히 급한 일이 없어서 좋죠라고 응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3명이서만 남아 근처 카페에 가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느꼈던 인상은 새벽은 먼저 다가서서 말도 많이 걸고 오빠, 진짜 초보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칭찬도 거침없이 하는 타입이었고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간간히 질문을 던지는 식이었죠. 두 사람 다 친절했고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가입 시 기본 정보에 기혼이라고 적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상한 기류를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에게 호의적이지? 정도의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결혼한 남성에게도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나요? 그래도 딱히 거슬리진 않았고 이 동호회 분위기가 좋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두 여성이 나를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라이딩 모임에 몇 번 나갔는데 새벽과 수지는 늘 제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도 라이딩 나오시죠? 같은 조로 달려요. 다른 분들은 페이스 빠르시니까 우리 넷 정도만 따로 달리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3명이서 서로 붙어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동호회 내에서도 저 3사람이 유난히 잘 어울리네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죠. 그 와중에 어느 날 새벽이 이번 주말엔 저희 집에서 와인 파티라도 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집에선 잘 안 모인다고 들었는데 새벽이 직접 내가 요리 좀 하는 편이거든요. 간단히 안주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수진도 너무 좋다. 저도 도울게요 라며 찬성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한 남성이 젊은 여성 회원 2명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내 입장에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동호회 사람들이랑 파티가 있는데 이번엔 특히 새벽이라는 회원 집에서 모인대 정도로 둘러 말하니 아내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주말, 저와 새벽, 그리고 수지는 새벽의 원룸 겸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여긴 좀 좁네라고 말할 뻔했는데 꾸며놓은 게 아기자기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직접 만든 파스타, 샐러드 같은 요리가 제법 근사했고 수지는 와인을 준비해 왔더군요. 조금 이른 저녁 시간이었지만 셋이서 도란도란 앉아 대화를 나누며 술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새벽은 오빠는 진짜 결혼 몇 년 차? 라며 다시 묻더니 와,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나네. 내가 35인데 오빠가 40이면 뭐 가능한 범위? 같은 말을 툭 내뱉곤 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에이, 무슨 범위야. 결혼한 사람이야 라며 웃어넘겼지만 왠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사실 저도 나이 차이 나는 남자분이 편하더라고요 라며 얹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거 좀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대놓고 나 기혼자야 라고 강조하고 싶었지만 이미 다 아는 상황이라 굳이 말하진 않았죠. 새벽이나 수진도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와인이 한 병 비고 나서부터는 말들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우리 동호회 나가기 전에는 어떤 취미 생활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연애 경험이 있는지 같은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대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전엔 몇 번 연애했다.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다 같은 개인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박수를 치며 우와, 로맨틱하다. 저도 그런 만남이 생기면 좋겠어요 라며 감탄했는데 새벽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에이, 넌 이미 좋은 사람 찾은 거 아니야? 라며 장난스럽게 귀띔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누나,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웃어넘겼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거 무슨 암시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술 기운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적당히 웃고 말았죠. 대화 주제는 점점 더 연애나 성적인 이슈 쪽으로 흘렀고 수진이 요즘 주변에 결혼한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같은 말을 하길래 묘하게 가슴이 쿵 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술자리는 새벽 11시쯤에야 끝났고 저는 아내가 기다린다며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했습니다. 귀갓길에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리만치 두 여성이 저에게 적극적인 분위기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게 호감의 표시라고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나 보다 하고 넘겨짚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술자리 이후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새벽이 모임 끝나고 일주일 후쯤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잠깐 차 마실래요? 라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수락했죠. 동네 카페에서 만났더니 새벽이 다짜고짜 제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빠, 나 사실 오빠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처음엔 그냥 동호회 선배로 멋있다고 느꼈는데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 더 가까워지고 싶더라.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나 기혼자인 거 알지? 라고 물었더니 새벽은 응, 다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야. 그리고 꼭 결혼했다고 해도 마음이 아예 닫힌 건 아니잖아? 라며 대담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미안하지만 나 안에 있고 그렇게 함부로 못해라고 단호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이 씩 웃으며 내가 오빠한테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킨십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난 쉽게 포기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뻔뻔하고 또 한편으론 솔직한 태도였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떴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호회 그만둬야 하나? 라는 고민도 했지만 이미 자전거 타는 재미와
인간관계가 생겨서 쉽게 손절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을 피하자고 마음먹었는데 며칠 뒤에는 수진이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오빠, 나 길 좀 물어볼 게 있다며 가벼운 톤이었는데 만나서 차를 마시다 보니 수진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 오빠예요. 유부남인 거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고 보고 싶고 나 그냥 표현하고 싶었어요. 혼자만 끙끙 앓기 싫어서. 이쯤 되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동시에 두 명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더구나 수지는 20대 후반이고 새벽은 30대 중반 각각 나름의 매력이 다르니 저로서는 도리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새벽보다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론은 오빠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 끙끙 앓을게. 근데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연락 줘요라는 문장으로 그 고백을 끝맺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고민에 휩싸여 잠 못 이뤘습니다. 아니, 둘이 내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 왜 이러지? 그냥 스쳐가는 감정인가? 아니면 둘 다 진심인 건가? 설마 둘이 서로가 나에게 호감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여러 생각이 떠올랐지만 어느 쪽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아내에게 죄를 짓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는 여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묘하게 달콤해 보인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몇 주 동안 제가 새벽과 수진을 번갈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 정도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더군요. 저 역시 심적으로 지쳐 있었고 두 여성 모두 저를 배려하는 듯 행동하니 점차 거부감이 누그러졌습니다. 새벽은 먼저 행동으로 밀고 들어오는 타입이었습니다. 오빠, 굳이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가끔씩 만나서 서로 외롭고 힘든 거 달래주면 되잖아라며 제 손을 끌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건 아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버티려 했지만 새벽이 서로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우린 성인이니까라는 설득 혹은 유혹을 해왔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새벽과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후 제 죄책감은 극도로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달콤한 중독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새벽은 전혀 집착하지 않았고 저에게 우리 그냥 섹스 파트너로 지내면 어떠냐? 나는 감정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지만 현실적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식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새벽이 주는 새로움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 쪽이었습니다. 수진도 오빠가 싫지 않다면 사실 난 그냥 오빠 옆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취방구했는데 집들이 겸 오빠만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수진은 술을 좀 과하게 마셨고 결국 새벽과의 경우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은 새벽과 달리 감정적인 면이 강해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 섹스 파트너가 되려는 듯한 흐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 두 명의 여성과 각각 잠자리를 갖고 만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둘 다 제가 기혼자라는 걸 알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은 쿨한 파트너 느낌으로 때때로 내가 필요하면 불러하는 식으로 다가왔고 수지는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가끔이라도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금지된 쾌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과 자극을 얻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집에선 별다른 애정 표현 없이 무뚝뚝하게 지내왔는데 밖에선 두 여성으로부터 뜨거운 호감을 동시에 받고 있었으니 그 기분은 이상하리만치 달콤했고 동시에 질척한 죄책감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과 수진, 혹시 서로가 내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 아내가 혹시 눈치채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공포. 이 두 가지가 밤낮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거기다 동호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언젠가 문제 터지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그야말로 양다리도 아닌 삼각관계 같은 형국입니다. 한쪽은 아내, 결혼 8년 차로 정과 신뢰로 이어진 안정적인 관계지만 요즘 대화가 적고 생활이 무미건조해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새벽, 쿨하게 몸만 나누는 관계를 원하고 제가 복잡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쪽은 수진, 저를 향해 마음을 담은 눈빛을 보내고 때때로 오빠가 나 좀 더 좋아해주면 안 돼요? 라는 여린 바람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유부남이 무슨 짓이야? 당장 정리해 라고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제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도덕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수진이 감정이 커 보이는 게 걱정됩니다. 새벽이야 상대적으로 태도가 쿨하지만 수지는 가볍게 몸만 나누는 관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더 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제가 유부남인 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결혼을 바라거나 저와 진지한 장래를 꿈꾸는 것도 아니니 부담 가지지 말라는 식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편한 말이 더욱 저를 멘붕에 빠뜨립니다. 아내를 두고 이중생활을 한다는 건 제 양심에 너무 큰 죄책감을 안깁니다. 동호회에 계속 나가야 하나도 고민입니다. 만약 그만두면 자전거 타는 재미는 어떻게 하나? 게다가 새벽이나 수진 중 누군가가 오히려 더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그건 너무 끔찍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선 당장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새벽과 수진 두 사람 모두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덕에 둘 다 제가 다른 한쪽과도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들통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 엄청난 폭탄이 터질 게 뻔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편은 이 관계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아내와의 일상은 너무 건조하고 새벽의 자유분방한 스킨십과 수진의 다정한 애정 표현이 주는 만족감은 쉽게 놓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제 어리석은 욕망일 뿐이고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호회에서 만난 2명의 여성, 그리고 1명의 유부남인 나. 지금은 단지 섹스 파트너로 지내자고 각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대로 가면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테고 언젠가 제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동호회 정기 라이딩이 또 있을 텐데 나갈지 말지조차 고민이네요. 결혼 생활, 인간관계, 도덕성과 욕망이 얽힌 이 지점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금지된 상황에 빠져버린 사연자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썰라디오 채널, 이제 곧 구독자 3,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